어떻게 와인이 이렇게 우아하지? 톰님 네? 나 촬영 아직 시작 안 한 거 아니야?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 바카스 D하고 F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약국에 인이 없네. 그렇지. 감기도 사실 지금 이 작가님 한 17년 나 봤으니까 이렇게 가래 많이 낀 거 처음 보잖아요 지금. 뿔에 제대로 걸리셨네요. 오늘 좀 이렇게 네. 양해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들. 어저께 강의하고 오늘도 강의 있고 내일도 강의 있고. 어떠겠습니까? 아톰님의 삶이 그런. 이제 술 좀 쉬고 싶네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 테스팅이다. 안녕하십니까 아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알렉스 모로의 2022 빈티지 호리존탈 테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알렉스 모로는 과거 이제 그 알렉산드로 모로와 베노아 모로가 형제가 이제 운영하는 와이너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나 모로로 만들게 됐는데 동생인 베노아 모로가 2021 빈티지부터 독립을 하면서 형도 알렉스 모로로 와이너리 이름을 변경하게 된 거죠. 같은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동생이 포도밭 관리를 했었고 형인 알렉스가 와인메이킹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알렉스 모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모로는 샤샤 몽라쉐를 기반으로 4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대로 물려받은 올드바인 샤르도네를 통해 샤샤뉴의 테루아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 특유의 우아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는 19세기 초 어거스트 모로가 샤샤 몽라쉐의 프르미크루 말트로아와 마주한 바로 앞 포도밭 앞에 있어요. 지금도 그곳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이너리를 지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대 아들인 베르나르 모로가 아버지인 이제 마르살 모로와 함께 샤샤뉴의 최고의 파셀들을 매입하면서 현재 도메인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현재 보유한 포도밭의 약 80% 정도가 이때 얻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베르나르 모로가 포도밭을 물려받은 것은 1960년대 초로 탁월한 리더십과 재능으로 명성을 빠르게 쌓아갔습니다. 그는 재배 방식부터 양조 시설, 양조 방법에 대한 변화를 몰고 왔으며 지속적으로 이제 파셀들을 매입을 하면서 현재 규모의 밑바탕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1977년 그의 이름으로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나르 모로에 이어 이제 와이너리를 물려받은 것은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레 모로와 베노아 모로 형제로 부르고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같은 신대륙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서 와인 양조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세일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양조를 맡고 있던 형인 알렉산드레는 1995년 와이너리에 합류를 했고 포도밭을 맡았던 동생 베노아는 1999년 와이너리에 합류하게 됐으며 앞서 설명드렸지만 2021년 빈티지부터 동생인 베노아가 독립하였고 형인 알렉산드레가 도메인 이름을 알렉스 모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왜 둘이 헤어진 거예요? 왜 둘이 헤어지게 되었냐? 보통 이제 와이너리를 형과 동생이 같이 경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샤샤뉴 같은 경우에도 하모네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마지막 빈티지로 형과 동생이 찢어지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한 분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다니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뭐 행사도 다니면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나 뭐 탑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 어디 가나 이제 대접을 아주 잘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동생들은 포도밭에서 이제 하루 종일 노가다만 하니까 사실 그런 게 부러웠을 수도 있을 거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래요. 형제가 운영하는 것 중에 사이가 제일 좋았던 거는 피에르바이야. 피에르바이는 앙뚜안하고 동생이 꽝땅 사이가 되게 좋아요. 둘 다 포도밭도 하고 둘 다 양조도 하고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행사도 서로 같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명이 이걸 나누게 되면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또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혹시 이 작가님은 그때 저하고 일을 했었나? 클로생자 처음 왔을 때 사실 클로생자는 형이 와인 메이킹을 100% 다 하고 있고요. 동생은
마케팅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형은 불어밖에 못해요. 태어나서 프랑스 밖으로 나간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입을 하고 2015년인가 3P들을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기로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동생분께서 혈류암인가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이 한국에 처음 오게 됐죠. 해외여행으로 태어나서 처음 가신 거예요. 근데 한국 왔다가 이제 재밌는 걸 많이 보고 가셔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락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한국 가면 안 되냐? 내가 가겠다 해서 상당히 재미난 게, 그 이후로 클로생잔이 한 3번, 4번을 했었는데 형이 3번 더 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포트폴리오 할 때 처음으로 동생이 한국에 방문했었거든요. 다시 와이너리로 넘어가서 이제 알렉스 모로는 오래전부터 올게닉으로 포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세대의 생산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만든 비료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합성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가닉 인증은 따로 받지 않았지만 루트에조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집의 장점이 이제 사실 올드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 하베스트를 좀 빡세게 해요. 그래서 수출량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뭐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짧은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특유의 철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이제 도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샤샤몽라쉐 프리미에 크루 이제 슈누보트라든지 뭐 일부 샤샤몽라쉐 포도밭을 포함해서 이제 5헥타 정도의 면적의 포도밭이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생산됐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 경작한 포도밭을 기존의 소유자가 아들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 아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해서 포도밭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도멘 알렉스 모로는 총 6헥타 면적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드, 화이트 다 만들고 있고요. 알렉스 모로의 와인의 핵심은 첫 번째 좀 올드 와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발효 기량입니다. 오크 배럴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제된 뉴요크의 비율, 뉴요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번째는 숙성 도중에 리를 저어주지 않는 것, 뭐 바토마주 같은 거를 제한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좋은 포도에 대한 뭐 확신이라든지 뭐 자기 메이킹에 대한 철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포도의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소출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든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며 레킹이라든지 뭐 바토나주를 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도 되도록 이제 함께 보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자들하고 비슷해요. 유즈도크나 아니면 뉴요크에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데, 오크통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에서 미디엄 정도만 토스트를 해서 이제 오크의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게 도드라지는 것을 막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스틸 태크에서 숙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크통은 아마 주로 이 집은 프랑스와 스페렐의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와이너리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집 와인을 2015년에 처음 테스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사랑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사샤연유 생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뭐 한국에 수입되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다 태워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와인들 수입되는 거는 다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가져다 주세요. 가장 먼저 테스팅할 와인은 뽀마 프레메크루 레 프레미에입니다. 근데 이쁘지 않나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평소 뭐 빈티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한 70에서 80%의 홀 클러스터가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 숙성은 빈티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2개월에서 맥시멈 뭐 20개월까지 숙성을 시키고요. 뉴요크 비율도 빈티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10에서 많게는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맛을 볼까요? 와이너리에서 테스팅 했을 때만큼이나 줄기향을, 사실 화이트 잘 만드는 집 중에 레드 잘 만드는 집 어디 있을까요? DRC?
거기는 레드가 메인이고 화이트가 나중이잖아요. 저희 거 중에는 피오도 되게 항상 볼피오? 피오. 네, 볼피오 아주 좋죠. 레드도 잘 만들죠. 샤샤뉴. 근데 사실 레드는 이 집이 훨씬 낫다. 네. 내가 참 친구인 띠한테 비하는데 샤샤뉴. 띠에레도 와인 굉장히 좋죠. 그렇게 치면 사실은 도맹몽띠우도 몽티오. 네. 레드를 잘 만들지만 사실 화이트도 굉장히 잘 만드는 집이고, 근데 그 집도 사실은 레드가 베이스니까, 레드가 베이스인데 화이트를 잘 만드는 집이고, 그렇게 치면 이제 르플레브가 있죠. 르플레브도 여러분들 많이 테스팅을 안 해보셨겠지만 네고스 와인으로 해서 레드 와인들이 꽤 출시가 됐었는데, 피에르 뱅상이 만든 그 와인들도 아주 매력적이구나, 꽤 매력적인 와인이죠. 또 누가 있지? 이번 콜레제도 뭐 레드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그 집도 화이트 레드 두 개 다 잘 만드는 집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 칼리도 레드 화이트 상당히 재밌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지. 근데 사실 이 포도밭은 포마 페르미에르는 좋은 생산자가 없어요. 유명한 생산자도 없고 그렇게 뭐 뛰어난 포도밭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이 와인의 경우 2013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 오픈하고 기본적으로 한 5분은 지나야 잡향들이 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홀 클러스터 느낌이 제법 많이 나고요. 오리엔탈 스파이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블랙 프루트라든지 레드 프루트도 잘 표현을 하고 있고, 향도 은은하게 잘 올라오는 편입니다. 지금 마시기에는 상당히 어린 느낌이 있는데 향에 대한 강도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탄이 가네요. 사실은 뭐 본래 뽀마도 누구는 뽀마가 더 파워풀하고 본래가 또 섬세하다 그러는데, 대부분 생산자예요. 생산자 누가 만든지에 따라서. 네, 확실히 굉장히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듭니다. 사실 샤샤뉴도 레드를 생산하고 볼레도 레드를 생산했었는데, 줄기 느낌이 아주 좋네요. 확실히 막 엄청나게 이런 뛰어난 강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인텐시티가 길이감도 있고 복합미도 있고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와인은 화이트인데 샤샤뉴를 몰아서 마시고, 그럼 메르소 먼저 주세요. 네, 메르소 레 비레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빈티지가 2008 빈티지거든요. 이 작가님, 뷰레이의 유명한 생산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뷰레이는 거의 유명하지 않은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클리마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시, 코시들이 네, 코시도 있고, 그 다음에 훌로. 풀로 네. 좋은 도면들이 있네요. 아주 좋은 도면이죠. 자, 벌써 골드 컬러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크에서 12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고 있고요. 뮤크 비율은 2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미 향에서 나 맛있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레몬 커스타드라든가 시트러스, 그 다음에 화이트 플라워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은은하게 리덕션에서 오는 깨볶는 향들도 좀 느껴지고요. 약간의 별사탕, 누룽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오픈해서 네. 이런 게 화이트 와인이죠. 맛있다. 딱히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딱 들어가면 맛있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알렉스 모르가 그렇게 좋아요? 도멘, 버나드 모르는. 저는 그냥 화이트 와인의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성비 최고예요. 그냥 은은하게 입안을 감싸주고, 텍스처도 굉장히 감미롭고요. 오일리한 느낌보다는 하늘하늘하게 들어와서 입안에서 잔잔하게 뒤로 피니쉬를 가져가는데, 바디감이 그렇게 헤비하지는 않지만 입안에 탁 던져서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가는 거 맛있어.
보이면 무조건 컬렉터블 와인입니다. 잔향이 굉장히 오래 나면 사실 빌라지가 이렇게 길이감이 길게 남기가 어려운데 웬만한 프리메크루하고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목소 프리메크루 포르조 한번 테스팅을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스팅할 와인은 목소 프리메크루 포르조입니다. 첫 빈티지가 2017 빈티지고요. 이외에도 폴피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라퐁, 그 다음에 훌로 같은 집들이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앙리제르망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웬만한 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찌려 밟을 정도로 깊이감이 좋고요.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이 좋고요. 기본 베이스는 비슷해요. 화이트 플라워라든지 시트러스, 약간의 마말레이드나 그 다음에 애프리컷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열대과일, 망고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과일이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은은하게 뒤로 갈수록 이제 바닐라 터치도 많이 나고요. 저기서 젓가락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오픈을 하다가 왁스를 제대로 제거를 안 하고 오픈했더니 좀 들어왔나? 보통 이렇게 와인에 불순물이 빠지면 이렇게 젓가락을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건져내시면 돼요. 바로 이러잖아. 이 집의 최대의 매력이 은은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은은하고 감미로움, 그 다음에 튀지 않는, 막 라퐁처럼 이렇게 크지도 않고 코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가는데 입안에 쫙 감기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애시디티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맛있네. 맛있죠? 맛있다니까. 양이 잘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알렉스 형을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You make me smile. 목소가 이 정도면 사장을 얼마나 잘 만들까? 제가 Q&A 할 때 이거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맛있나요? 이미 재고 없습니다. 재고가 없는 와인인데 어쨌든 좋은 와인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찍어보면 나중에 기록도 되고, 사실 저는 와이너리 가서 테스팅을 했었고 배럴에 이 작가님하고. 근데 손을 놓기가 싫다. 다음은 사샤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병 주실래요? 사샤님, 이건 사실 테스팅 저번에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바틀이면 벌써 4번째 테스팅이네요. 사샤님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모로의 가장 베이스급 와인이고요. 첫 빈티지는 1959년입니다. 포도의 3분의 1 정도는 프리메크루인 모르조와 샹갱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포도바스 생산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플리니와 샤샬리의 경계면에 있는 곳에서 수확된 포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샹갱 쪽에서 수확된 포도들은 이제 와인에 미네랄티를 좀 더 해주고, 플리니 모아쉐 쪽에 있는 포도는 풍부한 아로마와 프레시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된 포도는 따로 숙성을 시킨 게 아니라 같이 합쳐서 압착을 시켜서 숙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왁스는. 자, 맡아볼까요? 훨씬 더 이 순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훨씬 더 좀 직선적이고 바로바로 보여주는, 굉장히 먹소가 좀 은은하게 올라왔다면
지금 이제 샤샤는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빵빵 때려주는데 그 빵빵 때려준다는 느낌이 보통 와인들의 느낌을 좀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와인이 이렇게 우아하지? 원래 알렉스 형의 인품인 것 같아. 인품이 녹아있는 거. 근데 확실히 그 메르소에 비해서는 먹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직선적이고 훨씬 더 바로바로 보여주는 느낌이 있고 향에서도 훨씬 좀 두터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샤류지만 이제 아까 톨린이 접경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하고 과일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망고라든지 뭐 시트러스 향에 비해서 팔레트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향에서 느껴지는 매력은 와, 좀 놔두고 테스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와인 가져다 주시겠어요? 와, 진짜 예술이다. 앞에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